자, 사무실 설치에 대한 원칙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이 뭐냐? 사무실 2개 둬도 안 되고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또 파라솔을 쳐도 안 됩니다. 요거죠. 근데 만약에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등칩니까? 임등칩니까?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면요. 예, 임등칩니다. 임등치. 1학년 일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어요. 법인. 분사무소는 여기만. 그러니까 제목 옆에 보시면 특수법인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개인들 있죠. 개인. 공인개공, 부칙개공 이런 데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냐? 분사무소 낼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3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죠. 일단 무조건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무조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시, 군구별로 1개씩만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자를 꼭 앉혀놔야 되죠. 이렇게 3가지 요건. 근데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지금 분사무소 낼 수 있는 법인 중에 일반 법인은 그런데 특수법인도 낼 수 있는데 특수법인이라면 여기라면 책임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핵심. 밑줄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뭐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는데 그때 구비서류가 실, 사, 보, 실책인데 핵심은 뭐라고 보이냐면 제가 볼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거만 내요? 책임자. 책임자가 아닌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증은 내는 게 아니다. 요거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실사보. 거기 2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증서류죠. 그 다음에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이거죠.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구장 표시 밑줄 그어진 거죠? 이거요. 분사무소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 설치 신고를 하고 절차가 3단계죠.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설치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 교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필증 교부. 마지막이 지체 없이 통보. 자, 여기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무조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하고 이때 수수료 내지요.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 내고 구비서류가 실사보 실책이고 그죠? 신고필증 내줘요. 그리고 통보인데 여기서는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통보. 통보 한 군데 더 하는데 협회에다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통보 2군데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일 끝에 있는 공동사용은 핵심이 뭐냐면 3번과 4번이에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를 끌어들이든 아니면 자기가 다른 쪽으로 가든 간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이다 그러면 원칙은 공동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이 3번이죠. 끌어들이든 자기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렇지만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공동사용이 됩니까?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영업정지 받았을 때 그때 다른 계곡은 뭘 정해야 되겠죠? 그것이 4번이에요. 3번, 4번은 지문에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요. 테마 26번 사무소 이전입니다. 거기서 위에가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로 이전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광명시에 있던 사무실을 A의 사무실을 과천시로 이전한다. 그런 케이스가 위에 거예요. 5단계 절차 아시죠? 먼저 이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장한테 가서 이전 신고. 자,
과천시장한테 하는 거 이건 많이 아시고. 자, 그때 이전 신고할 때 뭘 들고 하죠? 신사증, 신고서. 사가 뭐요? 사무소 확보 서류. 증이 뭐요? 등록증. 가서 하면 과천시장 어떻게 한다고요? 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이거 확인하고요.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발급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송부 요청. 송부 요청.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명시장이 과천시장한테 기록을 넘겨주죠. 송부. 자, 핵심은요. 제가 볼 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 5번이에요. 5번 송부.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송부할 게 어떤 서류죠? 송부할 게 어떤 서류? 그죠?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이렇게. 자, 대가. 자, 별표해 두시고 5번. 등록 대장. 신이 등록 신청 서류.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중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1년이 뭐요? 최근 1년간 받은 거. 이게 송부 서류가 이렇게 4가지. 별표 꼭 해두시고. 이 송부 서류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록증은 송부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 5번 때 본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박스보다 밑에 있는 그 당구장 표시들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거.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지요? 여기서 위반행위는 했습니다만 행정처분은 여기서 때리죠. 네, 그런 거. 두 번째. 이전 신고를 했다. 그러면 요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은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철거. 그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세 번째 당구장 표시. 이전 신고를 받은 과천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통보? 협회 통보. 언제까지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당구장 표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박스 밑에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 만약에 분사무소로 이전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할까요?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 맨날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2번요, 2번. 그 두 번째 박스에서 2번요. 근데 그때 이전 신고를 갖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할 때는 뭘 갖고 가죠? 똑같이 신사증. 근데 거기서 증은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필증이다. 분사무소니까. 그리고 신고필증 재교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체 없이 통보.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4번의 통보 부분요. 그 두 줄 꼭 아셔야 되고 4번 별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 그죠? 송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거 4번 중요합니다. 통보입니다. 통보. 자, 그 다음에 테마 27번 가십니다. 27번 내용이 요것저것 많습니다요. 보시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명칭 사용 의무죠. 자, 개공은 명칭을 쓸 때 명칭 써야 되잖아요. 네. 명칭을 쓸 때 방법이 1번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뭐요? 부동산 중개. 선택사항이죠. 자, 그럼 이제 맞춰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사무소 명칭을 쓸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왜요? 부동산 중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선택사항이 우리 중개사법에 그냥 널려 있어요. A 또는 B. 그럼 내는 방법은 A 또는 B가 반드시 A여야 돼. 이렇게 되잖아.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돼. X.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렇게 해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식개공은 증이 없으니까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2개가 아니고 뭐예요? 1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 같은 뜻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무소 명칭을 잘못 썼어. 행운 부동산이라고 썼어. 잘못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과.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을 잘못 쓴 게 간판이라면, 간판에 그렇게 잘못 써놨다면 철거명령 대상이죠.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진철거 안 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대집행. 어느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그래서 1번 옆에 가로, 예? 방구당 표시되어 있나요, 거기? 아, 옆에 가로 안에 쳐. 가로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전부 다 누가 합니까? 과태료 매기고, 철거 명령 내리고, 대집행하고, 전부 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한다. 그죠? 기본입니다, 기본. 자, 첫 번째 박스 했고. 두 번째, 간판 실명제입니다. 이게 보면, 간판에다가 이름 적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간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옥외 광고물에 이름을 적어라. 그 실명이 성명이야? 근데 모든 간판 아니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4가지 간판에만 이름 적으셔. 근데 이름도 법인일 때는 누구 이름? 대표자의 이름, 성명. 그죠? 자,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이라면 누구의 이름?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특히 낼 때는 맨날 이거네요. 분사무소일 때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OX. 분사무소라면 뭐예요? 책임자. 요거. 모든 5개 광고물 그러면 안 됩니다. 4가지만. 요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모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됐고. 세 번째. 요 간판 실명제하고 구별되는데 이해하고 지금 표시 광고. 세 번째 나온 게 표시 광고죠. 광고 이렇게 있을 때 광고 전단지, 광고지 생각하셔야 돼. 광고지에 적을 건 뭐다? 성명만이 아니죠. 성명, 이소연 이렇게 나오죠. 자, 광고지에 꼭 들어갈 거 성명 들어가야 되고 또요 명칭 들어가야 되고 또요 소재지 주소 들어가야 되고 또요 연락처 전화번호 들어가야 되니까 2개를 지금 일부러 같이 쓴 거예요. 5개 광고물에는 이름, 성명, 광고지에는 4개나 돼.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죠? 요거 하면서 요 위에 요 간판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각각 한 번씩 나왔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거기 보면 간판 실명제를 어기면 요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요걸 어기면 백과.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백과. 과태료. 그다음에 철거 명령. 간판이니까 당연히 이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간판일 때만 나오는 거지만 요것은 간판 실명제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 세트예요. 그냥 그대로. 이건 다 나와요. 대집행까지. 이게 만약에 상호를 잘못 쓴 게 간판이 아니라면 요 밑에 게 안 나와요. 여기는 위에는. 근데 밑에는 간판이니까 무조건 세트로 나온다. 이건 오히려. 네. 그 다음에 표시광고. 광고할 때 만약에 연락처 같은 거 빼먹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백과. 과태료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의무. 이거 처리 패치 암기했던 거죠? 처리 패치다. 철거해야 되겠어요. 3가지는. 그죠? 이전 신고했을 때도 간판 철거. 폐업 신고했을 때도 간판 철거.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간판 철거. 그렇죠? 그래서 휴업 신고했을 때는 간판 철거라는 얘기가 없고 업무 정지 당했을 때도 간판 띄입니까? 그런 거 없고. 그죠? 근데 이럴 경우는 간판을 언제까지 철거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철거. 지체 없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 사무실에 걸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되죠. 개,등, 보고, 자요. 그죠? 개, 등, 보고, 자요. 그죠? 그래서 등자가 뭐야? 등, 보고, 자요. 이렇게 되는데. 등록증, 원본, 게시할 거다. 그런 뜻이죠? 보는요? 보증서류, 보증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또 뭐야? 자격증 원본. 그죠? 자격증 원본. 이렇게. 이때 자격증은 사장님 개공 것도 걸지만 누구 것도 걸어둬라. 소공 것까지. 소공 요거 뿔이 있어요. 개공 거, 소공 거. 등록증도 원본이고 자격증도 전부 다 원본이죠. 원본. 분사무소라면 등록증 걸어놔요? 신고필증 걸어놔요? 신고필증. 그 다음에 요는 요율표. 그죠? 4가지 암기해 두셔야 돼. 요 게시할 걸 게시하지 않으면 백과. 이렇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 것은 아닌자가 뭐 했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 박스. 공인인증서 아닌자가 뭐 공인인증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썼다. 개공 아닌자가 뭐 부동산 중개, 공인인증사무소 뭐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요것도 개공 아닌 자가 광고 냈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1항 1반. 세 개죠, 세 개?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무자격자가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라는 상호를 쓰고 무자격자가 자기가 투자했다고 해서 대표 바가무게 이렇게 쓰면 대표라고 쓴 것이 무자격자가 이렇게 대표라고 쓰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하고 유사한 명칭을 쓴 걸로 본다. 이 바가무게는 1학년 1반으로 처벌된다. 요거 시험 잘 나오는 판례죠?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 네. 그 스위스 가가지고 이제 거기 저기 어디지? 그 굉장히 높은 산이 있더라고. 그 눈 덮인 산 거기 가려고 이제 그 밑에서 자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무슨 동화책 그런 데 나오는 그런 그 있잖아요. 예. 되게 막 낡은 그 여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자게 되는데 제가 만약 혼자 들어가서 자는 거였으면 저 무서워서 못 잘 것 같아요. 좀만 움직여도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막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옷장 문을 딱 열었는데 옷장 삐그덕 소리도 나고 막 조금만 더 있으면 막 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침대가 2개 있었는데 침대 2개를 붙여갖고 우리 둘째 놈이 특히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그냥 딱 붙어서 자. 딱 붙어서. 그리고 우리처럼 막 그렇게 막 난방이 또 잘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막 거기 특징이 하나 그게 있더라고. 샤워할 때 샤워한 물이 배수가 안 돼, 배수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네. 신기해.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테마 28번이죠. 업무범위 14조 암기해 볼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 자, 14조계사. 14조란 얘기죠. 법인 업무 14조계사 중위. 어떤 사람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을 할 분인데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죠?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중위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현재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7가지 업무죠. 근데 여기 6번째 업무까지 요거 하고 제일 끄트머리 업무 요것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4조 업무가 2조각이 딱 나 있어요. 자, 위에 거부터 봐요. 첫 번째. 중개업이고 이게 번호. 그 다음에 관자가 뭐죠? 관리를 대신해 준다. 그죠? 관리 대행 나왔죠? 이때는 뭐에 대해서 관리 대행하는 겁니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상주 대행. 그죠? 임대관리란 말, 임대관리업. 임대관리업이 관리대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임대관리, 같은 말로 뭐예요? 관리대행.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임대업 그러면, 그죠? 상가 임대업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됩니다. 임대관리업 그러면 업무고요. 다시 한번. 상가 임대업 그러면 업무가 아니고요. 임대관리업 그러면요. 업무고요. 오늘 저녁에 약속 없으세요? 안 바쁘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상가 임대업 그러면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 나올 거 이게 나올 것 같다니까. 한 번 딱 나와서 한 번. 최근에 임대관리업 상가 임대관리업 그러면 업무고. 임대관리나 관리대행이 같은 말이라고. 중요합니다. 그 이번에 당구장 표시 2번째 거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X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자 상가 임대 관리업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임대 관리는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임대 관리업 이건 동그라미. 임대업은요. X. 임대 관리업은 업무에 들어가고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이 요게 뭐예요? 상자가 상담. 상담이 다른 말로 뭐예요? 상담이 부동산 컨설팅. 이용에 대한 컨설팅, 개발에 관한 컨설팅, 뭐 거래에 관한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요것이 3번. 이 부동산 컨설팅은 상대방 고객은 제한이 아예 없죠. 누구든지 누구를 상대로 하든 부동산 컨설팅이요. 그러면 법인 업무.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도배나 여기 뭐예요? 도자가 뭐죠? 도배나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도배나 이사업체 뭘 할 수 있다고요? 소개.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자, 볼까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뭐예요? 알선이요. 이렇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뭐예요? 알선. 같은 말, 요게.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요게 중요했듯이, 중요한 출제거리듯이 여기서는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이렇게 하면 써놨죠 거기? 법인 업무가 아니다. 이거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알선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고 요거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요 경영은 경영 컨설팅이죠. 경영 컨설팅은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이죠. 중요한 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부동산 사장님. 이게 개공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별표 해두시고. 5번에서는 자, 그러면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경영 정보 제공과 다르게 자, 이거 별표입니다. 밑에 써져 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출제가 유력합니다. 법인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개공 말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그러면 법인 업무가 또 아닙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번에는 뭐예요? 분양 대행. 이것도 대행이죠. 대행자 나오면 앞에는 전부 다 무슨 말을 봐야 돼요? 상주 대행. 그래서 기출문제 4번 정도 나왔던 게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이 나온 거예요. 토지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된다 써놓은 거예요. 하여간 규모 면적 따지지 않고 상가,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자, 7번째 업무. 7번째 업무는 앞에 있는 업무하고 좀 성격이 틀리죠. 요 위에 6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법인 업무지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위에 6개 업무야. 근데 제일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인 개공과 또요 공인 개공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못해요? 분식 개공 못하더라.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건 못합니다. 여기가 핵심. 못한다는 게 당구장 표시 첫 번째 거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동그라미요.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리의 동그라미요. 둘째 줄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공매 컨설팅 업무 중에서 구체로 들어가면 알선도 있고 대리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만 4가지 업무 중에서 요 중에서 어떤 거요?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등록을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 등록관청 아니고요. 경매 대리할 때만 유일하게 이것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가 또 핵심이에요. 이게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예,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역시 고르라고 하면 제일 끝에 거예요. 끝에 거. 이게 중요한 거요. 맨날 나오는 거 요거 제일 중요하고 위에서는 아까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중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 제공. 그죠? 네, 그런 것들. 하여간 14절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자, 테마 29번입니다.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거기 보면 2번에 첫 번째 박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에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하지요?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자, 그러면 고용신고를 받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려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세 가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뭐를 확인하죠? 고용신고 받고서 등록관청이 확인할 사항 세 가지. 뭐죠? 우리가 자결 교육을 확인해라. 자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라. 자결 교육을 확인해라. 자결 교육을 확인해라.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가끔씩 보면 막 자살하고 이런 경우 그거 막 뉴스 보거나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왜 자살해 그런 그 얘기를 막 자살은 특히 막 잘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고 그러면 아니 나도 사는데 지가 왜 자살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그죠? 부자인데도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막 부를 추구하고 뭐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었을까? 자살했을까? 자살하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옛날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왜 자살해? 지가? 나도 사는데 그러다가 요새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자,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자결 교육을 확인해야 된다. 확인. 누가 확인한다고? 등록 관청이 확인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이게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등록 관청이 확인하는 거예요. 결은? 결격자가 아닌지 요거 신원조회 하는 거죠? 교육은요? 교육을 받아놨는지 그죠? 수공이라면 실무교육, 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 그런 거 확인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가 막히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보조원을 고용하고 등록관청에다가 고용신고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왜? 보조원이니까. 근데 그렇게 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사람은 당연히 수공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겠지. 진짜인지, 증이 있는지 확인하겠죠, 진짜로. 뭐 중개보조원으로 들어왔어. 그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출제를 했더라고. 참, 그래서, 기가 막힌 출제구나. 그죠? 보조원에 대해서 뭐 자격을 확인한다고 하면 X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하여간 좀 그렇고 출제가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자결 교육을 확인하시라. 단 뭐가 있냐면 거기도 써놨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격자인지 아닌지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 사람이 고용되는 경우는 외국인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거야. 응? 스스로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가로 1번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 다음에 가로 3번까지 나온 건데 2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가면 이거 고용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는 거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려면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문서 동그라미. 그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종료신고. 종이 10명. 그래서 10일 이내죠. 자, 밑에 책임 보시겠습니다. 책임. 제일 밑에. 책임을 왜 지느냐. 제일 밑에 박스. 고용인이 한 어떤 행위는 밑에 있는 고용인이 한 모든 행위는 아니고 어떤 행위만 영업상 행위는 고스란히 누가 한 걸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 사실은 고용인이 사고를 쳤지만,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관련해서 직접적인 잘못이 없을지라도 개공한 걸로 치기 때문에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꼼짝없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이 뭐냐?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크게 보면 이 조문에 근거해서 민사 책임으로서 자 고용인이 잘못했다, 뭐 속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생기고.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개공이 한 걸로 치기 때문에 개공도 물어줄 책임이 생기겠죠? 근데 이 책임은, 불의 책임은 뭐예요? 연대 책임이다.
같이 책임지게 돼 있다. 둘이. 그죠? 거기 밑에 있는 첫 번째 민사적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임이다. 가만히 보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 무섭죠. 개혁공동유사는 자기가 감독을 잘했다. 뭐 그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다. 무슨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굉장히 뭐예요?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피해자를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민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개혁공인중개사가 연대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해줬다면 나중에 고용인한테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구상권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자, 근데 이제 이번에 형사 책임은요. 이게 조문이 별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위하고는 조문은 별도예요. 양벌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학년 3반이면 1반, 3반. 여기가 1학년 1반이면 여기는 1반. 이렇게. 이게 무슨 조문이라고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중개사법 몇 조? 50조 조문. 참 중요해요.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중요해요. 50조입니다. 그래서 징역 안 살리고 벌금 살립니다. 이유는 뭐죠? 왜 벌금을 물립니까? 개공한테. 개공은 징역 아니면 벌금 물려요. 이유는 감독을 잘하지 그랬어. 감독을 소홀히 했구만. 이런 얘기죠.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서 뭐요? 벌금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하고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밑에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물었다. 그죠? 징역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액수가 혹시 300만 원 이상일지라도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고 할지라도 자, 첫 번째 결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것 때문에 결격자가 되지는 않고 이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지도 않는다. 이건 아까도 했던 거. 시험에 최근에 한 3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에 사람이 사고 치는 바람에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벌금 물었다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된다 그러면 X. 양벌 규정 나왔을 때는 취소, 등록 취소 나오면 X. 양벌 규정 나왔을 때 벌금을 물리는 거지 징역 나오면 X예요. 징역 없어요. 양벌 규정 때문에 결격자 그러면 X. 결격자도 아니고 다시 한번 양벌 규정 나오면 징역이 없어요. 양벌 규정 나오면 그 다음에 결격자도 안 됩니다. 등록 취소도 안 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밑에 거보다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감독을 잘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벌금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X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감독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벌금 물려서는 안 된다. 감독을 할 만큼 했다. 벌금 없다. 위하고 틀리죠? 자, 넘기시고 30번. 자, 질문 드려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서워. 더 넓어 여기는. 그죠?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양벌 규정은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두 개를 혼동하게끔 출제할 거라고. 중요한 거 했어요. 자, 도장 얘기입니다. 30번. 요 도장 얘기까지 하고 쉴 텐데 요 핵심은 첫 번째 박스입니다. 개인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개인이 있고 자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인이 있어요. 자, 등록한 인장에서 차이 나는 게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요 말이 와야 됩니다. 자연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등록할 도장에 대해서는 여기는 인감 도장도 되고요. 인감 도장도 오케이. 막 도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실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도장에 대해서 크기를 규제합니다. 7월 30일 규제합니다. 이렇게 7mm, 30mm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즉 인감도장도 되고 막도장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은 밑에 법인은 어떤 말이 와야 됩니까? 상업등기 규칙이란 말이 와야 되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자 신고한 무슨 인장이죠?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인감도장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막도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감도장을 뭐라고 불러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뭐라고 불러요? 법인의 인장.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렇게. 막도장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7mm, 30mm 요거 없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감증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등록하지 않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가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4번 나온 거죠. 이쪽은 가름한다 그런 게 없죠. 뭘로도 등록이 될 수 있어요? 막도장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서로 맞교환입니다. 이게 지금. 자, 분사무소가 좀 독특하죠. 분사무소 선택상 어떤 인장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 요기에 따라서 아니면 또 하나 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선택상이죠. 예. 요 첫 번째 박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는 장소에서요.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당구소 구청장한테 등록하겠죠? 라고 하면 안 되죠? 어디에 등록해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별표하시고. 인장 등록하는 방법에서는 전자문서 동그라미로 돼 있죠?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록하는 방법이 개업 공인인증사일 때 2가지 방법이죠.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해서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셨죠? 거기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개설 등록 신청서. 자, 수공도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뭐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 또 한 가지 방법은 고용 신고서. 선택사항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같이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X. 같이 등록할 수도 있다. 선택상 여기까지. 인장 등록 시기에서는 많이 나왔던 게 변경 등록입니다. 언제까지? 7일 이내 변경 등록. 처음 할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죠? 기존에 있던 인장, 쓰고 있던 인장을 바꿀 때는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 거 합니다.